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아주 깊고 고요한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평화로운 동네가 하나 있었는데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산새들이 지저귀며 바람이 머물다 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지요. 마을 한가운데에는 대대로 넉넉한 인심과 덕을 쌓으며 살아온 기품 있는 기와집이 한 채 우뚝 솟아 있었는데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낡은 나무 기둥과 아침마다 정갈하게 쓸린 넓은 마당이 그 오랜 집안의 깊은 내력을 조용히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언제나 맑은 물이 퐁퐁 솟아나는 아주 깊은 우물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윤기가 흐르는 장독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어 사시사철 언제나 따뜻하고 정겨운 기운이 고스란히 감도는 참으로 아름답고 조용한 집이었답니다. 이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기와집에 얼마 전 새로운 식구가 하나 들어왔는데 바로 이웃마을에서 곱게 자라 시집을 온 마음씨 착하고 지혜로운 젊은 며느리 연희였습니다. 연희는 본래 양반가의 규수였으나 뜻밖의 무서운 돌림병이 돌아 부모님을 한나란시에 갑작스레 모두 여의고 말았고 그 넓던 친정집은 순식간에 몰락하여 하루아침에 오갈 데 없는 가엾은 처지가 되고 말았지요. 설상가상으로 연희의 품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어미의 젖을 떼지도 못한 아주 어린 핏덩이 남동생이 하나 있었으니 이 기구한 운명 앞에 젊은 누이는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막막한 밤을 지새워야만 하는 참으로 가엾고 안타까운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혼례를 올리기로 약조된 시댁에서는 몰락한 집안의 여식을 며느리로 드리는 것을 깊이 꺼렸지만 시아버지는 옛 어른들끼리의 굳은 약조를 저버릴 수 없다며 결국 연희를 집안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댁 문을 넘어서는 연희의 등에는 자그마한 낡은 포대기로 단단히 쌓인 젖먹이 남동생이 엎여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일순간 싸늘하게 굳어버리며 무거운 침묵만이 마당에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를 여의고 갈 곳 없는 어린 동생을 차마 차가운 길바닥에 내버려 둘 수 없었던 누이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발 이 가엾은 아이가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만 곁에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애원하며 바닥에 엎드려 울며 빌고 또 빌었답니다. 남편은 묵묵히 고개를 돌려버렸고 시어머니는 혀를 끌증끌증 차며 불길한 애군을 몰고 온다며 차갑게 등을 돌렸지만 연희는 그 서러운 시선들 앞에서도 결코 어린 남동생을 아는 두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차가운 아랫목에 누워 잠든 동생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누이는 소리 없이 흐느껴 울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부터 연희는 부지런히 일어나 우물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밥을 지으며 이 낯선 집안에서 며느리로서 그리고 어린 동생의 어미로서 굳세게 살아가리라 마음먹으며 부뚜막에 앉아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가마솥 불을 조용히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시댁 식구들의 차가운 눈총과 멸시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불평이나 불만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묵묵히 집안의 모든 크고 작은 탄진이를 도맡아 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넓은 마당을 쓰는 일부터 시작해 무거운 항아리를 닦고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냇가에서 방망이질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동생이 깰까봐 항상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지요. 품에 안긴 동생이 배가 고파 칭얼거릴 때면 부엌 구석에 몰래 숨어 자신의 몫으로 남겨진 묽은 밥물을 정성스레 떠서 먹이고는 아이가 행여나 소리내어 울세라 서둘러 포대기에 싸서 등에 업은 채 다시 밭으로 나가 쪼그려 앉아 김을 매는 참으로 고단하고 서글픈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붉은 고추를 정성껏 널어 말리던 연희의 곁으로 지나가던 시어머니가 매서운 눈초리로 힐끗 쳐다보며
저리 혹을 달고 와서 집안의 곡식만 축낸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핀잔을 주었습니다. 연희는 그 차가운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어머니 제가 밤에 잠을 줄여서라도 길쌈을 더하여 밥값을 반드시 치르겠으니 부디 화를 푸시라고 다소곳이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치맛자락을 휙 펄럭이고 안방으로 매몰차게 들어가 버렸고 마당에 홀로 남겨진 연희는 등에 엎인 동생의 따뜻한 숨결을 등에 느끼며 가만히 눈물을 삼키고는 다시 허리를 굽혀 붉은 고추를 하나하나 정갈하게 뒤집으며 애써 슬픈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깊이 잠든 고요한 시간. 연희는 홀로 희미한 호롱불 불빛 아래 앉아 물레를 돌리며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배를 짜기 위해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바쁘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끼익끼익 돌아가는 낡은 물레 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아랫목에 곤히 누워 잠든 젖먹이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던 연희는 문득 친정 부모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이 아이가 얼마나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을까 생각하며 본물 터지듯 서러운 눈물을 툭툭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소매로 눈물을 닦아낸 그녀는 내가 약해지면 이 불쌍한 아이를 지켜줄 사람이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상기하며 붉게 충혈된 눈을 부릅뜨고 다시금 물레에 실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며 기나긴 밤의 어둠 속에서 홀로 외로운 사투를 이어갔답니다. 시댁 어른들의 시선보다 연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수군거림이었는데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갈 때면 여인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곤 했습니다. 다 큰 처녀가 핏덩이를 업고 시집을 왔으니 필시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것이라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연희는 억울함에 물동이를 이고 오는 내내 입술을 꽉 깨물어야만 했지요. 그녀는 사람들에게 굳이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땅만 바라보며 걸음을 재촉할 뿐이었고 자신이 며느리로서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언젠가는 시댁 식구들도 마을 사람들도 자신과 동생을 진심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여 줄 것이라는 작은 희망만을 가슴에 간직한 채 묵묵히 참고 또 참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쌩쌩 부는 매서운 겨울이 찾아오자 낡은 기와집의 얇은 문풍지 사이로 날카로운 칼바람이 쉴 새 없이 스며들어 어린 동생의 뺨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연희는 아궁이에 남은 마른 장작을 조금이라도 더 짚혀 방안을 따뜻하게 데우려 했지만 움감조차 함부로 쓸 수 없는 처지였기에 자신의 낡고 얇은 속옷을 벗어 동생의 몸을 겹겹이 감싸주고 자신은 밤새 추위에 오들오들 떨며 지새우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행여나 동생이 지독한 감기라도 걸릴까봐 노심초사하던 그녀는 낮에 산에 올라가 언손을 호흡 불어가며 버려진 마른 나뭇가지들을 조금씩 주워 모아 밤마다 남몰래 군불을 지피며 그 기나긴 겨울밤의 지독한 추위와 외로움을 온몸으로 묵묵히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마당에 쌓인 눈을 쓸고 있던 연희의 귀에 안방에서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호통을 치는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와 빗자루를 쥔 손이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리 불길한 핏덩이를 언제까지 우리 집안에서 거두어야 하느냐며 차라리 먼 곳에 돈을 쥐어주고 내쫓자며 화를 내셨고 남편은 대꾸조차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연희의 가슴은 천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빗자루를 내려놓은 연희는 마당구석 강상한 나무에 몸을 기대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품에 안긴 동생을 더욱 꽉 끌어안았고 천지신명께 제발 이 가엾은 아이를 내치지 마라 달라고 속으로 수천 번 간절히 기도하며 서러운 눈물로 하루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부엌으로 들어선 연희는 가마솥에 물을 붓고 불을 떼며 멍하니 타오르는 붉은 불꽃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이 이 집안에서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해야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곳간에 남아있는 묵은 곡식들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살피고는 봄이 오면 마을에서 가장 먼저 밭을 갈고 씨를 뿌려 그 누구보다 많은 수확을 거두어 시아버지의 차가운 마음을 돌리겠다는 계획을 세우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또한 틈틈이 뒷산에서 약초를 캐어다가 장에 내다 팔아 동생을 키우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라도 스스로 마련하겠다고 다짐하며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찼던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한번 지친 몸을 이끌고 부지런히 아침상 차림에 매진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온 식구가 마루에 모여 앉아 식사할 때 연희는 자신의 밥그릇에 담긴 쌀밥을 덜어 시어머니의 밥그릇에 조용히 얹어드리며 저는 속이 좋지 않아 숭늉만 마셔도 충분하니 많이 드시라고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밉지 않은 듯 흘겨보면서도 며느리의 정성에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는지 밥을 넘기셨고 식사하던 남편도 연희의 배숙해진 얼굴을 잠시 쳐다보며 미세하게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으나 이내 고개를 숙이고 밥만 묵묵히 떠먹었습니다. 연희는 가족들이 방으로 들어간 뒤에야 빈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식어버린 숭늉을 마시며 줄인 배를 채웠지만 식구들을 배불리 먹였다는 안도감에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등에 업힌 동생의 등을 토닥토닥 다정하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하루는 시아버지가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와서 갑작스레 성대한 주안상을 내오라 호령하셨는데 마침 곳간에는 내어갈 만한 귀한 고기나 산적이 턱없이 부족하여 시어머니조차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며 당황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연희가 침착하게 나서며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방에 들어가 계시면 제가 알아서 손님상을 정성껏 내어 올리겠다고 말씀드린 뒤 뒷마당 장독대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묵은 김치와 직접 산에서 캐어 말려둔 산나물들을 꺼내어 재빠르게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솜씨로 무쳐낸 향긋한 나물과 감칠맛, 나는 전통 양념이 어우러진 맛깔스러운 요리들은 금세 푸짐한 상차림으로 변신하였고 이를 맛본 손님이 극찬을 아끼지 않자 밖에서 마음 졸이던 시아버지의 굳었던 얼굴에도 어느새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며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시아버지는 연희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누그러지셨고 며느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헛기침을 하시며 고생이 많다 한마디 던지시고는 지나가시곤 했는데 연희는 그 한마디에 그간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벅차게 느꼈습니다. 남편 역시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이불을 끌어당겨 동생과 아내의 쪽으로 조용히 덮어주며 무심한 듯 작은 배려를 보여주기 시작했고 연희는 어두운 방 안에서 남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참았던 눈물을 베개릿에 조용히 적시며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식구들의 모습에 연희는 더욱 기운을 내어 집안일을 해나갔고 동생의 옹알이 소리도 커지며 어두웠던 기와집 마당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하고 평화로운 봄 기운이 서서히 스며드는 듯하여 마침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마음속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깊은 수심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동생이 자라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음식과 옷가지들이 필요해진다는 현실적인 걱정과 두려움이 매일같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댁에서 주는 목만으로는 자라나는 어린아이의 배를 온전히 채워주기에 항상 부족했고 연희는 동생이 배가 고파 칭얼댈 때마다 자신의 뼈마디를 물리며 달래는 일이 잦아져 그녀의 하얀 손가락 끝은 늘 붉게 부르트고 거친 상처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생이 제대로 먹지 못해 큰 병이라도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밤마다 동생의 작은 손발을 주물러 주면서 누나가 부족하여 너를 고생시킨다며 속으로 하염없이 자책하며 쓴 눈물을 삼키는 아프고 쓸쓸한 밤을 자주 보냈답니다.
봄이 찾아오자 연희는 시댁 어른들의 허락을 구하여 마을 뒷산 비탈진 곳에 버려진 거친 황무지를 손수 일구어 작은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매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호미를 들고 산을 오르는 뒷모습은 참으로 위태로우면서도 굳세어 보였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돌을 캐내고 딱딱한 땅을 일구며 손바닥에는 굵은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했지만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지는 와중에도 포대기 안에서 방긋 웃는 동생의 얼굴만 보면 모든 피로가 마법처럼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성스럽게 일군 밭에 콩과 감자 씨앗을 심으며 연희는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히면 동생에게 맛있는 감자를 쪄서 배불리 먹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박하고도 간절한 꿈을 꾸며 척박한 땅 위에 희망의 물을 매일 부지런히 주었답니다. 하루는 장터에 나가 자신이 산에서 정성껏 뜯어 말린 약초를 팔아 엽전 몇 듬을 손에 쥐게 된 연희가 시어머니의 낡은 비녀 하나를 사기 위해 장터를 헤매다가 우연히 고운 빛깔의 옥색 명주천을 발견하고는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천을 보는 순간 연희의 머릿속에는 쑥쑥 자라나 작아진 저고리 밖으로 손목이 훤히 드러난 동생의 가엾은 모습이 스쳐 지나갔고 결국 그녀는 시어머니의 비녀 대신 그 명주천을 조금 베어 사고는 죄책감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호롱불 아래서 떨리는 손으로 바느질하며 동생의 새 저고리를 짓는 내내 연희는 시어머니를 속였다는 죄스러움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만 아침에 새 옷을 입고 해맑게 웃으며 마당을 아장아장 걷는 동생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굳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인지 장터에서 연희가 천을 사는 모습을 보았던 이웃의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넌지시 흘렸고 이 소문은 날개를 달고 시어머니의 귀에까지 무서운 속도로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어머니는 마당 한가운데로 연희를 불러내어 온 집안이 떠나가라 매섭게 호통을 치셨고 겉으로는 순진한 척하면서 뒤로는 시댁돈을 빼돌려 제 동생 옷이나 입히는 앙큼하고 무서운 여우라며 손가락질하며 맹렬히 비난하셨습니다. 연희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엎드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저 헐벗은 동생이 너무 가여워 한순간 어리석은 마음을 품었으니 부디 저를 매질하시고 동생은 용서해 달라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땅바닥에 이마를 칠고 애원하고 또 애원했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광경을 안방에서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가 무거운 걸음으로 밖으로 나오셔서 녹이 띤 얼굴로 며느리를 내려다보셨고 곁에 섰던 남편은 차마 아내를 감싸주지 못한 채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어 연희의 가슴은 절망으로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엄한 목소리로 우리 집안이 비록 가난하지 않으나 거짓말과 도둑질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큰 죄악이니 당장 사당에 들어가 3일 밤낮을 굶으며 네 죄를 깊이 반성하고 조상님들께 엎드려 빌라며 무섭게 벼락 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연희는 차가운 사당 마룻바닥에 꿇어앉아 굳게 닫힌 문 밖에서 칭얼대는 동생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내가 죽일년이라며 소리 없이 통곡했고 오직 동생이 무사히 자라기만을 바라며 자신의 목숨조차 내어놓을 수 있다고 슬프게 다짐하며 어두운 밤을 버텼습니다. 사당에서 벌을 받는 사흘 동안 연희의 입에는 물 한 모금 들어가지 못했고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밖에 남겨진 젖먹이 동생이 밥은 제대로 얻어먹었는지 울다가 지쳐 쓰러지지는 않았는지 하는 걱정뿐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조상님들의 신입회를 바라보며 연희는 제발 저희 남매를 가엾게 여기시어 이 험난한 세상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혜와 굳은 용기를 내려주옵소서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피가 맺히도록
입술을 깨물며 버티고 또 모질게 버텼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무렵 문이 스르륵 열리고 패쑥해진 얼굴로 사당 밖으로 걸어 나온 연희는 마당 구석에서 혼자 흙장난을 하며 놀고 있는 동생을 발견하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가 작은 몸을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서럽고도 뜨겁게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식구들의 감시는 전보다 훨씬 삼엄해졌고 연희는 부엌에서 남은 누룽지 한 조각조차 동생에게 마음대로 먹일 수 없는 숨 막히고 팍팍한 처지가 되어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스럽게 하루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밥을 지을 때면 시어머니가 항상 곁에 서서 쌀통에 들어가는 쌀의 양을 철저히 확인하셨고 국간 열쇠 역시 며느리의 손에 절대 맡기지 않아 연희는 더 이상 동생을 위해 몰래 먹을 것을 챙길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우는 동생을 업고 산에 오를 때면 차가운 바위에 앉아 소나무 껍질을 벗겨 씹으며 허기를 달래기도 하였고 이 지독한 시련 속에서 어떻게든 벗어날 묘책을 찾기 위해 밤하늘의 별을 보며 매일 깊은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산에서 돌아오던 연희는 마을 어기 오래된 정자나무 아래에서 더위를 피해 장기를 두고 계시던 마을 어르신들이 혀를 차며 무언가 심각하게 수군거리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걸음을 멈추어 그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르신들은 저곡에 넘어 한양에서 크게 장사를 하다 쫄딱 망한 사돈댁의 먼 친척이라는 여편네가 갈 곳이 없어 이 마을로 곧 흘러들어온다는 소문을 이야기하며 참으로 고약한 신보를 가진 늙은이라 동네가 시끄러워질 것이라며 크게 걱정들을 하고 계셨지요. 연희는 그 소문이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왠지 모를 불안한 예감이 가슴 한구석을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동생을 업은 포대기 끈을 단단히 고쳐 메고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묵묵히 시댁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마당에는 낯선 집신 두어 켤레가 아무렇게나 팽개쳐져 있었고 안방에서는 시어머니의 당황한 목소리와 함께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낯선 여인의 앙칼진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고 있어 기와집 전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연희가 부엌에 짐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방안을 살피니 화려하지만 잔뜩 때가 탄 낡은 비단옷을 걸치고 매서운 눈꼬리를 한 중년의 아주머니가 안방 아랫목을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곰방대를 뻐끔뻐끔 피우고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마을에서 들었던 그 고약한 친척 아주머니가 우리 집으로 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연희는 등 뒤에서 곤히 잠든 동생의 작은 숨결을 느끼며 앞으로 닥칠 더 큰 폭풍우를 예감한 듯 그 자리에 굳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라 연희를 부르더니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닭이라도 잡아서 정성껏 백숙을 끓여 올리라며 다급하게 지시하셨고 연희는 고개를 숙여 순종하며 부엌으로 달려가 평소보다 더욱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 뜨끈하고 맛있는 상을 차려내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아주머니는 연희가 올린 상을 한참 거만하게 내려다보더니 고기가 질기다느니 국물이 싱거워서 못 먹겠다느니 온갖 생트잡이를 잡으며 밥상을 뒤엎을 듯이 매몰차게 화를 내어 밥상머리 분위기를 순식간에 차갑고 무섭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연희는 바닥에 떨어진 반찬을 주워 담으며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조아렸지만 친척 아주머니의 번뜩이는 탐욕스러운 눈빛이 연희의 등에 엎인 어린 동생에게 닿는 순간 오싹한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본능적으로 아이를 꽉 끌어 안았습니다. 밤이 깊어온 집안이 고요해졌지만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방 한 구석에 우두커니 앉아 앞으로 이 험난한 시댁살이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굴러들어온 저 사나운 손님을 어떻게 감당하며 동생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뚫고 희미하게 스며드는 방 안에서 그녀는 동생의 작은 얼굴에 조용히 뺨을 비비며 어떤 시련과 핍박이 닥치더라도 기필코 이 집에서 내 자리를 지켜내어 너를 건장한 사내로 길러내리라. 다시 한번 피눈물을 삼키며 굳고 강한 다짐을 새겼습니다. 산새 소리마저 잦아든 적막한 촌락의 밤 공기 속에서 연희의 눈동자는 어둠을 뚫고 빛나는 별처럼 형형하게 반짝였고 다가올 크나큰 시련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는 젊고 현명한 누이의 서글프지만 결연한 의지가 고요한 기와집 지붕 위로 고스란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낡은 기와집의 하루하루는 굴러들어온 친척 아주머니의 표독스러운 호통 소리로 시작되어 단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지옥 같은 시간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안방 다음으로 크고 따뜻한 사랑방을 제멋대로 꿰차고 앉아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며 매일같이 연희를 종부리듯 불러대어 온갖 잔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지르며 밥상이 식었다거나 방구들 온기가 부족하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생트자비를 잡아 연희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고 연희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모든 수모를 견뎌내며 바쁘게 집안을 뛰어다녀야만 했답니다. 친척 아주머니의 악독한 심술은 연희의 등에 엎인 가엾은 젖먹이 동생에게로 고스란히 향하여 매번 날카로운 눈초리로 핏덩이를 쏘아보며 저주 섞인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배고픔에 지쳐 조금이라도 칭얼거리는 소리를 내면 재수없는 울음소리가 집안의 복을 다 쫓아낸다며 방문을 쾅쾅 두드리고 발악을 해대어 아이를 더욱 겁에 질리게 만들었지요. 참다 못한 아주머니는 연희가 일할 때 아이를 떼어놓으라며 마당 구석 차가운 평상 위에 포대기를 억지로 끌어다 놓게 강요했고 연희는 멀리서 울어대는 동생의 목소리를 들으며 피눈물을 삼키고 빨래 방망이를 세차게 내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희는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쏟아지는 아주머니의 무리한 요구와 시댁 식구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차가운 냇가에 쪼그려 앉아 아주머니가 내던진 산더미 같은 비단 옷의 때를 벗기느라 연희의 하얀 손등은 쩍쩍 갈라져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해가 저물어 집으로 돌아갈 때면 꽁꽁 언 손을 치마폭에 감추고 혹여나 동생이 자신의 차가운 손에 놀라 깰까봐 조심스레 입김을 불어 손을 녹인 뒤에야 아이의 작은 몸을 쓰다듬으며 고단한 하루의 한숨을 속으로만 깊이 삼켜냈습니다. 넉살 좋고 교활한 친척 아주머니는 시어머니 앞에서는 온갖 가머니설로 아부를 떨며 환심을 샀고 뒤에서는 끊임없이 탐욕스러운 본색을 드러내어 집안의 재물을 축내기 시작했습니다. 입맛이 까다롭다며 매끼 밥상에 귀한 잣죽이나 고기 반찬을 올리라 호통을 쳤고 곳간에 보관된 귀한 식재료들을 물쓰듯 낭비하게 만들어 집안의 살림살이를 눈에 띄게 궁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쌀떡이 비어가는 것을 시어머니가 걱정할 때면 며느리가 살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곡식을 빼돌리는 것 같다며 교묘하게 연희를 모함하여 모든 책임을 힘없는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참으로 간악하고 무서운 짓을 매일같이 서슴지 않고 저질렀답니다. 시어머니는 먼 길을 온 친척 아주머니의 말재주에 완전히 넘어가 그녀를 맹신하게 되었고 점차 연희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더욱 거두지 못한 채 며느리를 모질게 대했습니다. 친척 아주머니가 거짓으로 꾸며낸 불평을 늘어놓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앞뒤 사정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마당으로 연희를 불러내어 온종일 서 있게 하며 모진 매질 대신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내었습니다. 남편마저 집안의 시끄러운 분위기를 피해 밖으로만 겉돌았고 결국 이 넓은 기와집 안에서
연희와 어린 동생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어 며느리의 깊은 외로움과 서러움은 날이 갈수록 무겁게 쌓여만 갔습니다. 집안에서 연희를 다매는 것으로도 모자라 친척 아주머니는 어느 날부터인가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마을 우물가나 빨래터로 매일같이 마시를 나가 동네 안악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혀를 참차며 우리 불쌍한 사돈댁이 며느리를 잘못 들여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다며 한숨을 푹푹 쉬고는 아주 불쌍한 표정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남의 집안 싸움이려니 하고 넘겼지만 아주머니가 매일같이 정자나무 아래에 앉아 눈물까지 글썽이며 실감나게 거짓말을 늘어놓자 점차 그 악독한 헛소문에 귀를 기울이며 연희를 불길하고 무서운 여자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친척 아주머니가 퍼뜨린 헛소문의 내용은 참으로 기가 막히고 무서운 것이었는데 바로 연희가 한밤중 몰래 시댁 곳간의 쌀집과 귀한 비단들을 빼돌려 친정 동생의 몫으로 모아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시댁 식구들이 굶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지동생 하나 살리겠다고 매일 밤 곳간 문을 열어 쌀을 훔치는 무서운 도둑년이라며 아주머니는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심지어 연희가 산에 약초를 캐러 가는 것도 사실은 훔친 물건들을 산속 깊은 곳에 은밀히 숨겨두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며 그럴싸한 거짓말을 보태어 마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연희를 천하의 몹쓸 악녀로 철저하게 각인시키고야 말았답니다. 원래부터 핏덩이를 업고 시집온 연희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친척 아주머니의 자극적인 이야기에 금세 동요하여 마을 전체가 흉흉한 소문으로 들썩였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앉은 아낙네들은 역시 양반집 규수라더니 겉과 속이 다른 여우 중의 여우라며 손가락질을 해댔고 어느새 헛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나 진실처럼 굳어져 갔습니다. 동네 노인들조차 어서 며느리를 내쫓지 않으면 그 기와집에 큰 화가 닥칠 것이라며 혀를 찾고 마을에 떠도는 이 모든 악독한 소문들은 한 줄기 차가운 바람을 타고 낡은 기와집의 높은 담장을 훌쩍 넘어 시아버지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소문이 퍼진 이후 연희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갈 때면 마을 안악들은 마치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약속이나 한 듯이 고개를 획 돌려버리거나 아예 자리를 피해버리곤 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날선 비웃음과 천하의 몹쓸 도둑년이라는 수군거림이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 때마다 연희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도무지 숨을 쉴 수가 없었지만 묵묵히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눈물을 꾹 참으며 행여나 등에 업힌 동생이 사람들의 험악한 기운에 놀라 울음을 터뜨릴까봐 아이를 감싼 낡은 포대기를 더욱 단단히 여미고는 물동이를 머리에 인 채 황급히 도망치듯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해야 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흉흉한 소문을 전해 듣고 집으로 돌아온 시아버지의 얼굴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하늘처럼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고 당장이라도 큰일이 날 듯한 분위기가 집안을 휩쌌습니다. 시아버지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와 남편을 불러 모으고는 도대체 집안 단속을 어찌하기에 마을 사람들의 입에 우리 집안의 곳간 이야기가 오르내리느냐며 노발대발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마루 밑에 꿇어앉은 연희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호통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친척 아주머니가 꾸며낸 무서운 모함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위협이 되어 자신과 동생의 목숨줄을 옥죄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벌벌 떨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화가 머리끝까지 난 바로 그 다음 날 친척 아주머니는 더 큰 파란을 일으키기 위해 치밀하고도 끔찍한 계략을 꾸미고는 마당 한가운데서 또 한 번의 큰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쌀자루 하나를 들고 나와
마당 한가운데에 곡식을 쏟아버리고는 아이고 이앙큼한 도둑년이 대낮부터 시댁살을 훔쳐 뒷구멍으로 빼돌리려다 딱 걸렸다며 온 동네가 떠나가라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다 혼비백산하여 달려나온 연희는 흙바닥에 흩뿌려진 하얀 쌀알들과 삿대질을 하며 거품을 무는 친척 아주머니의 거짓된 광기를 마주하고는 너무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그저 멍하니 선 채 아무런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방에서 뛰쳐나온 시어머니는 바닥에 뒹구는 쌀을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연희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휘어잡고는 기어 이 집안을 망하게 할 작정이냐며 악을 쓰며 모진 매질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바닥에 쓰러져 어머니 저는 맹세코 곳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은 아주머니가 저를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친척 아주머니는 시어머니의 등 뒤에 서서 입가에 교활하고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연희의 처참한 꼴을 흥미롭다는 듯이 내려다보았고 연희는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이 부조리하고 잔인한 현실 앞에서 깊은 절망에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온몸에 멍이 들고 옷이 찢겨나간 연희는 차가운 냉기가 도는 어두운 헛간에 갇힌 채 등에 엎여 놀라 기절하듯 잠든 동생의 작은 몸을 끌어안고 숨죽여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 모두가 끔찍한 헛소문만을 진실로 믿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언제 쫓겨나 거렁뱅이 신세가 될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두컴컴한 헛간의 작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달빛만이 그녀의 서러운 눈물을 비추고 있었고 연희는 이대로 주저앉으면 불쌍한 동생마저 길거리에 나앉아 굶어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두 주먹을 꽉 쥐며 치밀어 오르는 억울함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바로 그때 헛간 문턱 너머로 인기척이 들리더니 평생을 이기와 집에서 머슴살이하며 온갖 뚜준 일을 도맡아 해온 나이 지긋하고 등이 굽은 노비 할멈이 조심스럽게 마른 집단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할멈은 집안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며 누구보다 사람들의 속내를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진 이였고 연희가 시집 온 첫날부터 그녀의 착한 심성과 어린 동생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묵묵히 지켜보며 남몰래 깊은 연민의 정을 품고 있었던 참으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연희에게 작은 주먹밥 하나를 슬며시 건네며 멍든 상처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어루만져 주었고 그 거칠지만 따스한 손길에 연희는 참았던 눈물을 다시 왈칵 쏟아내며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사실 노비 할멈은 며칠 전 늦은 밤 변소에 다녀오다가 달빛 아래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수상한 그림자를 우연히 목격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얄미운 친척 아주머니의 탐욕스러운 뒷모습이었습니다. 할멈은 숨죽인 채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기고 지켜보았고 친척 아주머니가 자신의 치마폭의 곳간에서 훔친 귀한 쌀과 참기름병을 잔뜩 숨기고는 연희가 기거하는 낡은 방 근처 헛간 구석에 몰래 파묻는 놀랍고도 끔찍한 광경을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아주머니가 연희를 도둑으로 몰기 위해 교묘하고 무서운 덫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할멈은 억울하게 당하는 착한 새댁을 어떻게든 도와야겠다고 마음먹고 매일 밤 틈을 보아 이 헛간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왔던 참이었습니다. 할멈은 주먹밥을 허겁지겁 먹는 연희의 마른 등을 토닥이며 주변에 누가 듣는 이가 없는지 조심스럽게 살핀 후 아주 작지만 단호하고 뼈 있는 목소리로 조용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험난한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그저 눈물만 흘리고 엎드려 빌어서는 안 되며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에 들어간 듯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영리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희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할멈의 깊고 주름진 눈동자를 멍하니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서 담긴 확고한 믿음과 진심 어린 걱정을 느끼며 무언가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감에 숨을 죽이고 할멈의 다음 말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할멈은 연희의 거칠어진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부여잡고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을 빛내며 세댁, 억울한 모함에 휩쓸려 무너지지 말고 밤눈이 어두운 짐승이 남긴 더러운 발자국을 똑똑히 살피시구려 하고 아주 의미심장한 단 한마디의 말을 던졌습니다. 그 말은 분명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친척 아주머니가 꾸민 계략의 허술한 빈틈을 찾아내어 반격하라는 늙은 하인의 생생한 가르침이자 이 위기를 헤쳐나갈 유일한 해답이 담긴 참으로 결정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짧고 강렬한 한 문장이 자신의 머리를 세차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고 밤눈이 어두운 짐승이라는 단어에서 매일 밤 수상한 짓을 벌이는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단박에 떠올리며 마침내 무언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멈이 집단을 내려놓고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 연희는 차가운 헛간 바닥에 홀로 남아 노비 할멈이 남기고 간뼈 있는 조언을 머릿속으로 수십 번 곱씹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눈이 어두운 짐승이 남긴 더러운 발자국을 찾으라는 것은 범인이 반드시 어설픈 흔적을 남겼을 것이고 그 흔적을 증거로 삼아 사람들 앞에서 통쾌하게 진실을 폭로해야만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다는 뜻임을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지요.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하다고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며 동생을 살리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친척 아주머니의 더러운 발자국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결심하며 두 눈을 번쩍 뜨고 어둠 속을 노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날이 밝자 헛간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온 연희의 표정은 어제까지의 겁먹고 나약했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차분하고도 서늘한 기운이 감돌아 지켜보던 사람들을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차가운 시선과 조롱 섞인 수군거림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평소와 다름없이 부지런히 우물가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흐트러진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당을 쓸라며 빗자루를 던져주었을 때도 연희는 군말 없이 그것을 주워들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마당을 쓰는 척하면서도 온 집안 구석구석과 특히 곳간 주변의 흙바닥을 예리하게 살피며 보이지 않는 사냥꾼처럼 침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친척 아주머니는 연희가 기죽지 않고 멀쩡히 걸어다니는 꼴이 몹시 거슬렸는지 온종일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마루를 3번씩 닦아라, 우물물을 10번 길어오라며 더 지독하고 끔찍한 폭군 노릇을 해댔습니다. 그녀는 연희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여 스스로 집을 뛰쳐나가게 만들 속셈으로 악담을 퍼부었지만 연희는 이마에 맺힌 구슬땀을 훔쳐내며 아주머니의 모든 억지를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묵묵히 그리고 완벽하게 해치웠습니다. 오히려 아주머니가 화를 내며 삿대질을 할 때마다 연희는 그녀의 소매 끝에 묻은 하얀 쌀가루나 신발 밑창에 달라붙은 붉은 진흙의 흔적들을 조용히 눈에 담으며 자신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을 하나둘씩 맞추어 나가는 놀라운 침착함을 보였답니다. 며칠 동안 숨죽이며 관찰한 결과 연희는 아주머니가 매일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안방에 모여 이야기를 나눌 때쯤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혼자 뒷마당 쪽으로 향한다는 명백한 규칙을 알아내었습니다. 연희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척하며 창문 틈으로 아주머니의 동선을 쫓았고 그녀가 낡은 곳간의 허술한 뒷문 쪽을 서성이다가 무언가를 품에 안고 쏜살같이 자신의 방 옆에 달린 작은 창고로 들어가는 것을 숨죽여 확인했습니다. 밤눈이 어두워 미처 자신이 걷는 길에 흘린 쌀알들이 달빛에 하얗게 반짝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그 어리석은 짐승의 더러운 발자국이 드디어 연희의 매서운 눈에 확실하게 포착된 참으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희가 냇가에 빨래하러 갔을 때
소문을 맹신하던 마을 안악 하나가 다가와 양반집 체면에 어찌 그리 도둑질을 일삼느냐며 당장 마을을 떠나라고 손가락질하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얼굴을 붉히며 도망쳤을 연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고 그녀는 빨래하던 방망이를 조용히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나 그 안악의 눈을 피하지 않고 곱게 응시하며 결연한 목소리로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진실은 머지않아 저절로 밝혀질 것이니 부디 근거 없는 헛소문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사람을 돌로 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마시라며 당당하게 맞섰고 그 기세에 눌린 안악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마을의 여론이 갈수록 나빠지고 시아버지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시어머니는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리며 내일 아침 동이 트는 대로 시아버지와 함께 곳간의 모든 물건을 낱낱이 조사하겠다고 엄숙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창고에 보관된 곡식의 양과 사라진 귀한 물건들을 철저히 대조하여 범인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고 만약 며느리의 짓으로 판명난다면 당장 관아에 고발하여 옥살이를 시키겠다는 무시무시한 통보가 기와집 마당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연희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고 마루 끝에 서 있던 친척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잠시 당황하는 빛이 스쳤으나 이내 섬뜩하고 비열한 미소로 바뀌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친척 아주머니는 내일 아침 곳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오늘 밤 반드시 자신이 훔쳐둔 모든 물건을 연희의 방 한구석에 교묘하게 옮겨두어 완벽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악랄한 계획을 마음속으로 다지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헛간에 숨겨둔 비단과 쌀자루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내일이면 저 눈 애가시 같은 어린 년과 핏덩이 동생이 포승줄에 묶여 마을에서 처참하게 쫓겨날 것이라 상상하며 혼자서 키득키득 기분 나쁜 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짜놓은 그 완벽해 보이는 덫을 연희가 이미 전부 꿰뚫어 보고 있으며 오히려 그녀 스스로가 파놓은 깊은 함정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탐욕에 눈이 멀어 어리석은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칠흑 같은 어둠이 기와집 전체를 무겁게 집어삼키자 연희는 등에 업은 동생을 조심스럽게 아랫목에 뉘어놓고 밤이 깊어지기만을 숨죽여 기다리며 차분히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노비 할멈이 몰래 건네준 숟가루를 손에 꽉 쥐고서 오늘 밤 아주머니가 움직일 길목과 그녀가 만질 물건들의 결정적인 덫을 놓아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증거를 온 가족 앞에 드러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고요한 정막 속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긴장감을 더하는 가운데 연희의 맑고 결연한 눈동자는 창호지에 비친 흔들리는 달빛보다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번쩍이며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내일 아침을 위해 기나긴 밤의 어둠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깊어지자 연희는 소리 없이 일어나 노비 할멈이 일러준 대로 아주머니의 방과 헛간 사이의 좁은 길목을 유심히 살피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주머니는 모두가 잠든 줄로만 알고 미리 훔쳐두었던 비단 뭉치와 곡식 주머니를 연희의 방 근처로 옮기기 시작했는데 탐욕에 눈이 먼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적막한 마당에 낮게 깔렸지요. 연희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아주머니가 연희의 방 뒤쪽 한마루 밑에 큼지막한 보따리를 밀어넣는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았고 그것이 내일 아침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낼 무서운 덫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만족스러운 듯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제 방으로 돌아가자 연희는 그제야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보따리 겉면에 미리 준비해둔 붉은 진흙물을 살짝 묻혀두어 누구의 손길이 닿았는지 증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부터 기와집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시아버지는 엄숙한 표정으로 온 집안 식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국간 조사를 시작하겠노라 선언하셨습니다. 마을에 이목이 쏠린 일이라며 동네 어른들 몇 분까지 증인으로 모셔온 시아버지는 국간의 문을 직접 열고 장부를 대조하며 사라진 쌀 가마니와 귀한 명주비단의 수량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기 시작했지요. 국간 안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비어 있었고 시아버지는 얼굴을 붉히며 당장 이 물건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찾아내라고 호령하셨는데 그 서슬 퍼런 목소리에 마당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연희를 가리키며 며느리 방부터 뒤져보자고 큰 소리를 쳤고 그 표정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사악한 기운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선동에 따라 사람들이 연희의 방 근처로 몰려갔고 아니나 다를까 캔마루 밑을 뒤지던 머슴이 커다란 보따리 3개를 끄집어내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사라졌던 귀한 비단과 쌀이 가득 들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 듯 연희의 뺨을 때리려 손을 치켜들며 이래도 내 짓이 아니냐고 악을 쓰며 연희를 몰아세웠습니다. 아주머니는 곁에서 고소하다는 듯이 혀를 차며 저 어린 것이 부모를 여의고 배운 게 도둑질 뿐인 모양이라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뱉어내어 연희를 만천하의 죄인으로 몰아갔지요. 하지만 그 순간 연희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 시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직 확인하지 못한 진실이 하나 남아있다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는 시아버지께 저 보따리 겉면을 자세히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고 시아버지가 의아해하며 보따리를 들여다보자 겉면에는 연희가 어젯밤 발라둔 붉은 진흙물이 선명하게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어서 아주머니의 손을 좀 보여달라고 청했고 당황한 아주머니가 손을 뒤로 숨기려 했으나 시아버지의 엄한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내민 아주머니의 손바닥에는 붉은 진흙 흔적이 지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연희는 어젯밤 아주머니가 물건을 옮기는 것을 보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미리 진흙을 묻혀두었다며 그간 아주머니가 저지른 악행과 소문을 퍼뜨린 과정을 조목조목 조용하고 힘 있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으나 연희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명 앞에 그녀의 거짓말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마당 구석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노비 할멈이 앞으로 걸어 나와 자신이 목격한 친척 아주머니의 절도 행각을 만인 앞에 낱낱이 증언하며 연희의 말에 객기를 박았습니다. 할멈은 저 아주머니가 밤마다 곳간을 드나들며 물건을 빼돌려 장터에 내다 파는 것을 보았으며 심지어 며느리에게 죄를 씌우기 위해 헛소문을 퍼뜨리는 현장까지 목격했다고 단호하게 말했지요. 마을 어른들은 이제야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진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시아버지는 배신감과 분노에 몸을 떨며 친척 아주머니를 향해 벼락 같은 호통을 치며 당장 우리 집안에서 물러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짓된 가면이 벗겨진 아주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살려달라 빌었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그녀가 천하의 몹쓸 사기꾼으로 낙인 찍힌 후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주머니에게 지금까지 훔친 물건들의 값을 다 치르게 하고 관아에 넘기려 했으나 연희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간곡히 청하기를 저분도 오갈 데 없어 어리석은 마음을 품었을 것이니 그냥 내보내 주시라고 자비를 구했습니다. 연희의 깊은 마음씨에 감동한 시아버지는 아주머니를 당장 집 밖으로 내쫓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고 아주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욕설을 뒤로한 채 짐보따리 하나 챙기지 못하고 쫓기듯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소란이 잦아들자 연희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런 연희의 어깨를 남편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미안하다는 짧은 한마디를 건넸지요. 동생은 어느새 연희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고 집안에 가득했던 어둡고 칙칙한 구름이 걷히며 오랜만에 맑은 햇살이 마당 가득 따사롭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연희를 오해하고 몹쓸 소문을 믿었던 자신들의 경솔함을 부끄러워하며 한 명씩 연희를 찾아와 사과를 건넸고 우물가에서도 다시는 며느리의 흉을 보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그간 며느리를 구박했던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 연희의 방을 찾아와 직접 지은 따뜻한 옷 한 벌을 건네며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했고 연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환하게 웃어 보였지요. 연희는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아주머니가 머물며 어지럽혔던 사랑방까지 말끔히 정돈하며 이제야 진정한 우리 집이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 벅찬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결백을 증명해낸 연희의 현명함은 마을 전체에 귀감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시댁의 복덩이라 부르며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부엌에 들어선 연희는 평소보다 넉넉하게 쌀을 씻어 가마솥에 안치고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동생을 위해 뽀얀 쌀밥을 듬뿍 담아줄 수 있다는 생각에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아궁이 속에서 타오르는 장작불은 여느 때보다 더 밝고 따뜻하게 느껴졌으며 부엌을 가득 채우는 구수한 밥 냄새는 집안의 평화를 알리는 신호탄처럼 기분 좋게 퍼져나갔지요. 시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동생의 재롱을 보며 허허 웃으셨고 남편은 퇴근길에 동생에게 줄 작은 장난감을 사들고 돌아와 온 가족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게 했습니다. 연희는 밥상에 올릴 나물을 무치며 이제야 부모님께 동생을 잘 돌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코끝이 찡해졌지만 이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정성껏 음식을 차려내었답니다. 온 가족이 둥글게 모여 앉아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시아버지는 연희에게 이제부터 이 집안의 모든 곳간 열쇠와 살림을 네가 맡으라며 커다란 열쇠 꾸러미를 직접 건네주시는 파격적인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연희는 사양하려 했으나 시아버지의 확고한 뜻을 꺾지 못하고 두 손으로 정중히 열쇠를 받들며 이 집안을 더욱 번창하게 가꾸겠다고 굳게 약속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요. 시어머니도 이제는 며느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마음먹고 동생의 밥그릇에 맛있는 고기 반찬을 연신 올려주며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야 한다고 다정한 말을 건넸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저녁상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콤하고 따뜻했으며 긴 세월 동안 억눌려왔던 슬픔과 상처를 치유해주는 마법 같은 치유의 시간이 되어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연희는 마당에 나가 쏟아질 듯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되새기며 깊고 고요한 평온을 만끽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억울한 모함에 잠을 설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고 무엇보다 소중한 동생을 안전하게 지켜냈다는 성취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시원한 밤바람이 연희의 뺨을 스치고 지나갈 때 그녀는 부모님의 인자한 얼굴을 떠올리며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라고 속삭였고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동자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기와집 지붕 위로 내려앉은 정막은 차갑지 않고 오히려 포근한 이불처럼 집안을 감싸 안았으며 그렇게 연희와 그녀의 가족들은 길고 길었던 시련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참된 행복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커다란 소동이 지나간 기와집의 마당에는 이슬 맺힌 풀냄새와 함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묘한 정적과 평안함이 동시에 찾아와 머물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사랑방에 앉아 담배를 피우시며
며느리의 영민함과 인내심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기셨고, 남편은 아내의 상처 입은 손에 정성껏 약을 발라주며 그간의 무심했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연희는 남편의 따뜻한 손길에 그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가슴속 응어리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고, 이제야 비로소 이 낯선 집안에서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는 확신의 안도의 눈물을 흘렸지요. 그녀는 등 뒤에서 새근사근 잠든 동생의 숨소리를 들으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은 해가 뜰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공기는 어제와는 확연히 다르게 맑고 화창했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희의 지혜로움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를 도둑으로 몰아세웠던 안악들은 부끄러운 마음에 직접 캔 나물이나 귀한 달걀, 몇 알을 바구니에 담아들고 집을 찾아와 연희의 손을 꼭 잡으며 미안했다는 사과를 거듭 건네었지요. 연희는 그들의 사과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제가 부족하여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겸손하게 대답하여 마을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이 일로 인해 연희의 인품은 마을 전체에서 가장 빛나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큰 화를 당할 뻔했다며 연희 자랑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늘어놓으시는 등 집안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하고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연희는 시아버지께 받은 곳간 열쇠를 허리춤에 단단히 차고서 이제는 당당하게 곳간 문을 열어 집안 살림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어지럽혀 놓았던 곡식 더미를 종류별로 가지런히 나누고 곰팡이가 슬지 않도록 햇볕에 말리며 진정한 안주인으로서의 위엄과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집안의 기틀을 바로잡았지요. 그녀는 동생에게 줄 미음을 끓일 때도 이제는 눈치를 보지 않고 가장 좋은 쌀을 골라 정성껏 고았으며, 동생은 누나의 정성 덕분인지 하루가 다르게 볼살이 오동통하게 오르고 해맑은 웃음소리를 내어 온 집안의 귀염둥이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의 복을 불러온다며 이제는 직접 아이를 안아주고 달래주는 등 연희와 동생을 향한 차가웠던 마음을 완전히 거두고 진심 어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답니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와 논밭에는 황금 물결이 출렁이고 집안의 감나무에는 붉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풍성한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겼습니다. 연희는 직접 일군 텃밭에서 수확한 배추와 물을 다듬으며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기 위한 김장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냈고, 남편은 산에서 택감을 넉넉히 해와 마당 한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아두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연희의 알뜰한 살림 덕분에 곳간이 예년보다 훨씬 풍족해졌다며 크게 기뻐하셨고, 마을 어른들을 모셔와 풍성한 가을 수확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어 며느리의 공로를 만인 앞에서 다시 한번 높이 치켜 세워주셨지요. 연희는 잔치 음식을 장만하느라 몸은 고되었지만 가족들과 이웃들이 환하게 웃으며 음식을 나누어 먹는 모습에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행복을 느끼며 정성껏 손님들을 대접했습니다. 잔칫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뒤 연희는 노비 할멈을 조용히 부엌으로 불러 따뜻한 고기 국밥 한 그릇과 귀한 떡을 듬뿍 담아 대접하며 그녀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멈은 주름진 손을 흔들며 새댁이 스스로 지혜를 발휘하여 이겨낸 것이지 나는 그저 거둔 것뿐이라며 겸손해 하셨지만, 연희는 할멈의 조언이 없었다면 자신의 결백을 밝히지 못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지요. 할멈은 맛있게 음식을 드시고는 이제 새댁의 눈에 수심이 사라진 것을 보니 내 마음도 한결 가볍다며 연희의 손을 따뜻하게 토닥여 주었고,
두 사람은 신분을 뛰어넘어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 깊은 유대감을 나누며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함께 이겨낸 전우와도 같은 정을 쌓아갔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연희는 남편과 함께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올리고 동생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음을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 영전 앞에서 핏덩이 동생을 데리고 시집오던 날의 두려움과 그동안 겪었던 서러움을 털어놓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지난날을 이겨낸 대견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 또한 장인 장모님의 묘소에 정중히 절을 올리며 제가 평생 연희와 처남을 책임지고 아끼며 살겠노라 굳게 약속했고 그 든든한 모습에 연희는 마음속 깊이 간직해왔던 무거운 짐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었지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연희는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을 지켜준 하늘의 보살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굳세게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와 마을 전체가 하얀 눈으로 덮이고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왔지만 이제 연희의 기와집에는 더 이상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지 못할 정도로 따스한 온기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아궁이에서는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방아는 훈훈한 열기로 가득했으며 연희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동생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평화로운 겨울밤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수 짠 털옷을 동생에게 입혀주시며 올해 겨울은 유난히 따뜻한 것 같다며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고 시아버지 또한 손자의 재롱의 웃음이 끊이지 않아 집안에는 언제나 화목함이 넘쳐났지요. 연희는 고난의 시간을 지혜와 인내로 버텨낸 결실이 이토록 달콤할 줄 몰랐다며 창밖의 하얀 눈 세상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고는 마음속 깊은 평온을 만끽했답니다. 하루는 길을 지나가던 스님이 연희의 집 앞을 지나다가 멈추어 서서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밝은 기운을 보고는 이 집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여인이 주인이 되어 대대로 복이 끊이지 않을 명당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은 다시 마을에 퍼져 연희의 이름은 현모양처의 대명사가 되었고 어린 처녀들은 연희를 본받아 지혜롭고 강인한 여성이 되기를 꿈꾸며 그녀를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명성이나 칭찬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가족의 안녕과 동생의 성장에 전념하며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집안의 평화를 기원하는 정성을 잊지 않았지요. 그녀의 지극한 정성 덕분인지 집안의 가업은 더욱 번창했고 남편 또한 관직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하며 가문의 영광을 높이는 등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갔습니다. 어린 동생은 어느덧 자라 아장아장 걷고 누나라고 부르며 연희의 뒤를 쫓아다니게 되었는데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연희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에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아이는 마을에서도 예의 바르고 총명하기로 소문이 났고 시아버지는 직접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며 친손주보다 더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연희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지요. 연희는 동생이 부모 없는 서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사랑을 주었지만 이제는 시댁 식구들 모두가 아이를 진심으로 품어주어 진정한 대가족의 일원으로 당당히 성장해가는 모습에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고난 속에서 꽃피운 사랑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단단한 뿌리가 되어 연희와 동매의 앞날을 환하게 밝혀주는 든든한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군밤을 구워 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연희는 문득 자신이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을 떠올리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의 막막함과 두려움은 이제 아득한 옛 이야기가 되었고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방 안에 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기적처럼 느껴졌지요. 그녀는 곁에서 졸고 있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가야, 이제는 아무 걱정 마라. 누나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라고 나직이 속삭였고 그 목소리는 밤바람에 실려온 집안에 울려 퍼지며 평온을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고 기와집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조차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는 참으로 아름답고 고요한 밤의 풍경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제 단순히 시댁의 며느리를 넘어 집안을 화합시키고 마을의 평화를 이끄는 어진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모두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현명한 선택과 인내심은 한 가정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편견과 소문으로 가득했던 마을의 분위기까지 정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숭고한 가족애가 승리한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게 되었지요. 연희는 깊어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부모님이 하늘에서 환하게 웃고 계실 것이라 확신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행복을 영원히 가꾸고 지켜나가리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굳게 약속하며 깊은 밤의 정적 속으로 평온이 스며들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느덧 몇 해가 더 지나갔고 그 사이 연희의 정성과 사랑으로 자라난 남동생은 이제 어엿하고 늠름한 소년이 되어 온 마을의 칭송을 받는 총명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동생을 곁에 앉혀두고 직접 천자문을 가르치며 그 영특함에 연신 감탄하셨고 남편 또한 처남을 친동생처럼 아껴 좋은 책을 사다 주거나 무예를 가르치며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주었지요. 연희는 이제 더 이상 막 보리며 부엌 구석에서 눈물 짓던 가타문 여인이 아니라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시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당당하고 기품 있는 종갓집의 안주인으로서 마을 사람들의 깊은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시어머니가 이제는 연희를 친딸처럼 여기며 손을 꼭 잡고 고생 많았다며 따뜻한 말을 건네주시는 것이었으니 연희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인정이자 보상이었습니다. 어느 맑게 갠 가을날 연희는 잘 여문 핵곡식을 정성껏 다서 떡을 찌고 향긋한 술을 빚어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여 다시 한번 성대한 잔치를 열어 그동안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전에는 흉흉한 소문에 휘말려 연희를 피했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앞다투어 찾아와 연희의 손을 잡으며 그날의 오해를 사과하고 그녀의 현명함을 칭송하는 덕담을 아끼지 않았지요. 넓은 마당에는 잔치 음식이 가득 차려지고 풍물패의 가락이 흥겹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연희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음식을 대접하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모습은 마치 온 세상을 따스하게 비추는 가을 햇살처럼 눈부셨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시아버지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우리 며느리가 이 집안을 살리고 가문을 다시 일으킨 복덩이라며 큰 소리로 공언하셨고 그 말에 잔치에 모인 모든 이가 뜨거운 박수로 화답하며 연희의 진심과 노력을 축복해 주었답니다.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연희는 캔마루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고단했던 시간들을 천천히 되새기며 깊은 감회에 젖어들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젖먹이 동생을 업은 채 이 집 문턱을 넘으며 느꼈던 그 막막한 두려움과 추위 속에서 홀로 배를 짜며 흘렸던 서러운 눈물들이 이제는 모두 아름다운 추억의 갈피가 되어 그녀의 마음을 단단하게 채워주고 있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곁으로 다가와 무릎에 머리를 기대는 남동생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네가 이렇게 잘 자라주어 누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단다라고 나직이 속삭였고 동생은 누나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누이의 현명한 선택과 인내가 결국 모든 가족을 살리고 마을의 평화를 지켜냈음을 달빛은 알고 있다는 듯 은은한 빛을 마당 가득 내려주었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연희는 정성스레 차린 저녁상을 시부모님 방에 넣어드리고 남편과 동생과 함께 오붓하게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나누어 먹으며 소박하지만 진실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아궁이에서는 남은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집안을 훈훈하게 데워주었고 담장 너머로는 풀벌레들의 고요한 노랫소리가 들려와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정취를 더해주었지요. 시어머니는 이제 연희가 담근 김치가 제일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남편은 아내의 밥그릇 위에 잘 구운 생선살을 정성껏 발라 올려주며 깊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연희는 이 따스한 밥상의 온기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빌며 자신이 지켜낸 이 소중한 가족의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혜롭고 굳세게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연희는 잠든 동생의 이불을 매만져주고 마당으로 나와 깊어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동생도 훌륭하게 자라고 있고 시댁 어른들도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시니 부디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라고 읊조리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슬픔이 아닌 평온함이 가득 실려 있었지요. 밤바람은 대답 대신 그녀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고 연희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으며 자신이 내린 눈물의 선택이 결국은 모두를 살리는 축복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두웠던 긴 밤을 지나 비로소 맞이한 찬란한 새벽처럼 연희의 인생에도 이제는 고통 없는 평안과 기쁨의 나날들만이 끝없이 펼쳐질 것임을 예감케 하는 참으로 고요하고 아름다운 밤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마침내 온 집안에 고요한 정적이 찾아오고 호롱불이 하나둘 꺼지며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들 때 연희는 마지막으로 대문을 걸어 잠그며 집안의 안녕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열어 맑은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했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시부모님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동생의 평온한 잠꼬대를 들으며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듯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고통은 지혜를 낳고 인내는 열매를 맺는다는 옛말처럼 현명한 누이 연희의 이야기는 그렇게 온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등불로 남게 되었지요.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고 고단했던 하루를 마친 모든 이들이 연희가 찾은 평화처럼 깊고 포근한 꿈의 나라로 여행을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밤도 연희의 마당처럼 고요하고 따뜻하기를 바라며 이제 편안히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